다음은 인디펜던트 저널리스트. 네, 인디펜던트 저널리스트는 기사는 없는데요. 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네, 여러 가지 이제 이 문재인 퇴진을 하는 많은 이제 활동들, 아까 블랙 문화재, 이제 블랙이에요. 이제 이 정권 끝나고 탈환해올 때까지는 다 블랙입니다. 저도 이거. 언제서부터인가지 우리 김신혜 씨. 네, 무조건 블랙이에요. 블랙 옷만 입고 오시더라고. 네, 무조건 이렇게 입어야 돼. 근데 뭐 제가 특히 군복 같아요. 네, 군복 일부러 전투 가죽 아니면 가죽은 너무 덥더라고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나름 이렇게 뭐 여성스러운 거 이제 필요 없고. 전사 같아요. 지금 네, 네. 이게 바깥에 이렇게 질끈 묶고요. 네, 이렇게 자켓이라고 그래 뭐 이게 전사 그냥 같아요. 그냥 셔츠인데 이렇게 어쨌든 블랙으로 우리가 모든 순간에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널리스트, 인디펜던트 저널리스트는 무슨 마음이냐면요. 이제 독립 언론인데요. 지금 제가 KBS에서 이제 PD 하시던 분하고 저녁에 뵀어요. 근데 이분이 백남기 농민 사건을 KBS에 알린 분이에요. 제대로. 이게 뭐가 문제가 됐는지 KBS 프로그램을 만드신 분인데 이제 지금 정년 퇴임을 여자분이 아주 우리 우파입니다. 이분이 이제 퇴임을 하시면서 제가 그분한테 그런 부분을 여쭤봤어요. 우리 언론이 어떻게 이러냐. 도대체 KBS는 어떻게 저러냐. 저기 정상인이 있냐. 도대체 조금 눈치 보는 사람도 있지 않냐. 아니래요. 그냥 저기는 우리 김신혜 대표님 이러면서 그분은 여기서 30년 이상 근무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냥 기울어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 KBS 언론의 배는요 이렇게 엎어졌어요. 그런 거예요. 배가 뒤집어졌대요. 네. 세월호 뒤집어졌을 때처럼. 기울어진 게 아니래요. 기울어지면 이쪽에 몰려있고 뭐 눈치 보고 이러는데요. 아니 완전히 엎어졌다? 네, 완전히 엎어졌대요. 그래서 지금 사진 하나 보내놨는데 KBS 입구에 있는 사진 좀 하나 보여주십시오. 야, 그 좋은 표현이다. 네, KBS 입구에 있는 사진이 있는데요. 네, 이 사진은 아니고 KBS 그 입구에 북한 김정은이 나온 사진이 있어요. 김정은 제가 안 보내드렸나요? 잠깐만요. 다시 보내주세요. 네, 하나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울어진 게 아니라 엎어졌다. 네. 완전히. 네, 그 몇천 명 조직이 한반도 지금 보내드린 사진이 있는데 조직이 엄청 커요. 근데 그냥 엎어진 조직이구나. 민노총. 그리고 제가 또 어제는 MBC에서 30년 요즘에 이상해요. 제가 언론 쪽에 있었던 분들을 자꾸 만날 일이 생기는데 이게 KBS 이 KBS 안에 이게 여러분 상상 자 내려보세요. 한반도 평화시대 대표 방송이래네. 그리고 이거 한반도기. 그리고 이게 김정은. KBS에 갈려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이 KBS에 제일 잘 나오던 게 박지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아시겠죠? 네, 이 쌍칼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쌍칼로 김정은이 사진. 김정은이가 약간 문재인보다 앞에 한 발짝 앞에 있는 사진을 넣고 KBS는 이거 대표 방송이라고 대한민국 국기도 아니고 한반도 기를 딱 놓고 제가 KBS를 전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오후 2시였나요? 북한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잘못 본 줄 알고 이게 KBS 안에 이런저런 이렇게 TV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거 북한 거를 끌어다가 이렇게 쓰는 거냐 했더니 아니래요. 지금 KBS래요. 북한이에요. 여기 북한 된 거예요. 어떻게 이 낮 시간에 저녁이나 새벽도 아니고 예전에는 뭐 북한의 일상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일요일 오전 새벽이나 있었어요. 이런 거 잠깐 보여주는 거 있었습니다. 메인 시간대에 북한 방송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뉴스를 잠깐 이렇게 뉴스가 아니고요. 아예 프로그램 뭐뭐께서는 이게 나와요. 그게 KBS 여러분 우리가 안 보는 사이에 이들은 우리가 안 보고 있잖아요. 안 보고 있는 사이에 이 KBS 대표 방송은 이 두 사람의 대표 방송이 됐습니다. 이걸 그냥 전면에 걸어놨어요. 아바이 동지께 충성하라고 이거예요. 전두환 대통령 때 땡전 뉴스 그랬는데 땡하면 전두환 대통령 각각해서는 뭐 이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김정은과 문재인을 찬양하는 방송이었네. 문재인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김정은을 먼저 찬양하고. 와. 이렇게 됐습니다. 민노총 산하에 장악을 했고요. 뒤집어졌습니다. 기울어진 게 아니고. 그리고 문재인의 심리는 왜 이렇게까지 언론을 장악할까. 문재인은 노무현 비서실장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노무현은 매번 언론과 싸우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노무현은 그 언론들을 탄압을 이 문재인같이 안 했기 때문에
언론의 목소리가 나오고 그래도 상권 분립도 되고 언론의 목소리가 나올 그렇죠. 때입니다. 그러니까 양반이지 거의 문재인화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노무현은 맨날 언론과 싸우면서 사실은 되게 힘들고 지친 노무현을 모셨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로직을 짰겠죠. 자기는 언론부터 장악해야 언론부터 무조건 되겠다. 죽이고 나에게 줄 서는 방법, 무조건 나에게 충성하는 방법. 그것이 정권의 시작이다. 그 앞잡이가 노무현 때 언론 탄압했던 앞잡이가 양정철이에요. 양정철이가 춘추관 그러니까 언론 기자실 대못 받고 폐쇄시킨 행동대장이 양정철이에요. 그 양정철이 민주연구원장에 앉히고 네. 선거 총괄 맡겨서 부정선거를 총책임져도 네. 목숨 걸고 할 사람이 양정철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도 양정철에게 맡겼군요. 왜냐면 목숨을 네. 걸어야 되거든요. 부정선거 네. 총괄을 그거 시키면 하겠어요? 겁나서 못해요 그거. 목숨 거는 기자실 폐쇄 그 네. 명령을 그걸 할 수 있겠어요? 양정철은 주군을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이에요. 양정철과 관련해서 지금 한정원이라는 여자 기자가 있거든요. 요거는 그 한정원이라는 기자가 지금은 메리츠 금융지주의 브랜드 전략 본부장 상무로 갔어요. 근데 청와대 그 전은 지금 기사 한정원 한번 쳐봐 주실래요? 네, 한정원하고 양정철 치면 지금 오늘은 양정철 얘기는 없었지만 우리 흐름에 따라 이제 또 이야기가 가니까요. 다른 채널에서 이제 이걸 이야기를 했는데 한정원은 사실은 송파을에다가 그 배현진하고 매치를 시켜서 하려고 했었어요. 한정원은 그 행정관이었었고요. 네, 이런 기사도 나오는데, 네, 예전입니다. SBS예요. SBS 기자 출신인데 이 양정철하고 술 멤버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술 멤버는 겉으로 드러난 게 술 멤버인데 지금 어디까지 이야기가 나오냐면 저도 뭐 명예훼손을 당할까봐 거기까지 얘기는 못 드리지만 양정철 한정원하고 그 변양균 신정아가 뜨고 다시 나오고 있어요. 네, 변양균 신정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신정아가 거기서 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예, 거기서 나옵니까? 신정아가 나옵니다. 이 한정원에게 많은 그 모임의 기회를 줬고 중국 쪽하고도 미팅을 많이 했고 워낙 술을 잘 마신대요. 그래서 이 행정관인데 이 한정원이 어땠는지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고민정한테 화딱지가 났죠. 양정철 오빠라고 부르는데 오빠한테 화가 났대요. 고민정은 키워주고. 고민정은 양정철이 키운 게 아니죠. 고민정은 김정숙이 키웠대. 김정숙이 고민정은 탁 문 거예요. 그렇게 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는 탁 만들어내잖아요. 어떻게든 반드시 무슨 사전투표든 뭐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만들어야 되는 자 중에 하나가 고민정이 됐잖아요. 근데 한정원은 이래저래 자기도 이 문재인 정권 탄생 전에 모든 쉴드 치는 기사를 다 써요. SBS에서. 그러니까, 나름 충성했는데. 네, 충성을 다했고 양정철 오빠랑도 친하게 지내고 또 그 중국 사람들 모든 그 인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거기를 갔다 그래요. 아까 나온 마지막은 결국은 후보 되지 못했고요. 결국 배현진 그쪽에 예전에 그 최재성을 넣었잖아요. 네, 왜냐면 될 사람을 넣어야지. 배현진도 왜냐면 배현진 지금 국회의원 됐잖아요. 네, 지역구 관리 잘합니다. 네. 예, 신인이었지만 상당히 감각 있고 인지도 있고 뭐. 네, 그러니까 여기랑 해서 이제 쉽지가 않으니까 이런 한정원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양정철이 이제 잡힐 때가 왔나 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변양균 신정아가 대한민국을 떠들썩 할 거라고 누가 알았습니까? 근데 그 난리가 있었고 지금 갑자기 그때를 사람들이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마무시한 정권, 언론을 다 장악한 정권이기 때문에 이게 언론상에 나오진 않아요. 네. 그러나 알 사람들은 다 안다. 그리고 이 메리츠인가요? 아까 어디를 갔다 그랬죠? 한정원이 지금 상무로 갔는데요. 상무로 봤다니. 상무. 지금 메리츠 금융지주의 브랜드 전략 본부장에 메리츠 금융에 갔어요. 근데 이제 보통 상무라는 직책은 사진이 저기 나오네요. 사진에. 네. 뭐 대우건설 상무다 무슨 상무다 사실은 여러분 상무는요 정치 라인입니다. 정치에서 그렇죠.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앞에 술도 붙이는 거예요. 술상무. 네. 그래서 이제 그쵸, 인맥, 술 먹으면서 이렇게 네. 근데 여기 인맥이면 그 메리츠 금융지주가 돈이
이 월급 주는 거는 뭐 1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뭐 처음에 3억, 연봉 3억이다. 어우. 이런 얘기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5억이다. 이런 이제 제보가 나왔어요. 근데 그만큼 메리트인데 메리트가 있나 봅니다. 근데 네, 지금 뭔가 인맥에 양정철 오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니요. 네. 이 정권의 핵심 이너서클과 잘 통하는 거는 회사로서는 뭐 연봉 5억을 줘도 500억을 땡겨올 수 있으니까. 수많은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양정철 얘기는 갑자기 거기 그 노무현 때 언론을 탄압한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흘러나오는데 어쨌든 왜 인디펜던트 저널리스트를 말씀드리냐면요. 지금 언론들은 언론이 아닙니다. 뒤집어졌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까 최원민 기자 같이 용기 내는 기자들이 이제 정말 눈에 띌 정도로 그러니까 아주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대표성이 있는 예전에 기자들 많을 때는요. 워낙 기자 활동을 하는 취재 기자들이 많기 때문에 뭐 한두 명을 기억할 수 없었는데 이제 그런 현격한 일을 하는 기자들이 너무 적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가 사실 저는 이제 사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유튜브의 명칭을 우리 유튜버다. 그냥 이름대로 가거든요. 아이들도 이름 이상하게 적으면 이상하게 되잖아요. 저희 유튜브는 이제 어쨌든 수많은 채널을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그거고요. 그 중에 이제 유튜버들이 있고, 저는 이제 10만이 넘는, 그리고 정말 독자 언론으로서의 영향력을 갖춘, 이제 두 가지 같아요. 팬클럽 구조가 있고 그냥 무조건 누구 좋아 해서 그냥 그걸 좋아하는 그건 언론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정말 공정한 보도를 하려고 애쓰고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것들을 한번 알려보려고 하는 그런 유튜버들을 저는 인디펜던트 저널리스트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분들의 글, 그리고 이분들의 이제 방송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런 마음, 독립 언론의 마음을 갖자.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세상을 바꿀 거다. 그리고 지금 이 정도로는 안 되는 게, 이 저널리스트, 지금 인디펜던트 저널리스트 스쿨을 다다음 주에 이제 열어요. 저도 이제 거기에 거의, 조교 같은 역할을 할 건데, 왜 하냐면, 지금 애국심 있는 아까 아스팔트에 나왔던 수많은 전직이 화려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방송할 줄을 몰라요. 저도 요번에 대우어페럴 국민노조 심상정을 처음에 이분 좌파였다 우파로 전향한 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파 국민노조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분과 방송을 2번을 찍었어요. 인국공 사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완전 노조는요. 제1노조, 제2노조, 무슨 노조 문제 본질, 이분은 그냥 A부터 Z까지 알아요. 노조를. 그냥 코가 막히고 기가 막힙니다. 근데 뭐라 그러시냐면 2번 제가 이제 방송을 같이 했는데 아유 감사해요. 태어나서 처음 방송했어요. 이래요. 방송 한 번도 안 해보신 거예요. 방송을. 근데 내가 뭐예요? 타고나게 잘하시네. 그랬더니 나 진짜 그래가지고 파마도 하고 오셨어요.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이런 언론, 유튜버, 방송 잘하는 사람들만도 있지만 각 분야의 자기 전문가들, 그 컨텐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방송을 못하고 글을 아직 그 정도로 못 써낸 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튜버들이 1차 저는 지금 10만 넘고 이런 분들이 이제 1차 뭐라고 해야 될까? 1차 독립 언론, 인디펜던트 저널리스트들이 돼주셔서 이제 후배를 키워내는 거죠. 군 장성 출신도 있고요. 1군, 2군 이런 식으로. 1군이죠. 예, 1군은 보면 1군 있고 2군. 지금 1군인 분들은요. 이미 종편과 어디와 인지도와 거기서 훈련 받고 이미 메이저급으로 인지도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봉규 박사님도 이미 TV조선에서 뭐 정치 옥타곤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그 신뢰를 갖고 이걸 보고 믿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2군인 분들은 아직 사실 몰라요. 그런데 이 프로필이 나옵니다. 이 사람 말이면 그 분야에서는 선수들이야. 선수예요. 각자 자기가 몇십 년 그 분야에 있어서. 그래서 컨텐츠가 있는데 글과 말입니다. 이게 이제 용사예요. 저는 이 300인의 언론 용사들을 이제 키워낼 건데 저희가 다다음 주부터 그분들이 왜냐면 너무 재밌는 게 제가 그 노조 전문가를 어떻게 노조 문제를 제가 알겠어요. 또 군 장성 출신인 분이 군에서 30년 한 그 군인의 노하우와 지금 누가 거기 지금 문재인 정권에 줄을 서서 이 군대를 말아먹고 있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나 그분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방송화하고 언론화하고 칼럼화하는 거를 모르세요.
네. 그러면 이제 뭐냐면 이미 전 선수들은 다 있다. 컨텐츠, 그러니까 어제 그 카메라 출동이라고 있었어요. MBC에. 그 카메라 출동만 20년을 하신 기자분이 계세요. 그분이 지금 방통위원이십니다. 네. 근데 이분이 엄청난 탄압을 받고 지금 이 정권이 방통위가 한 명의 우리 야당 추천의 방통위원을 또 잘랐대요. 다 자기네들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5.18 문제를 지금 5.18 기본법 7년형을 괜히 내는 게 아니라요. 거기서 첫 아젠다로 걸고 있는 게 지금 지만원 없애라예요. 지만원 방송 없애라. 지만원 어디서도 나오지 않게 해라가 지금 방통위 좌파들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그걸 그냥 몰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근데 이분도 지금 싸우고 있어요. 어떻게든 싸우는데 이제 왜냐면 뭐로 싸우냐면 카메라 출동했던 이분은 그 몇십 년의 노하우가 있어요. 네, 정말 그 노하우를 어제 들으면서 저도 놀랐습니다. 와, 그러니까 방송 선수들이 있구나. 근데 그분이 이제 이번에 그 원장을 해요. 왜냐면 그 언론 뭘 가르쳐야 되는지 아니까. 그래서 선수들, 이 분야의 선수, 한마디로 자기 분야의 선수들, 독립 언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자기 분야의 선수들을 이제 언론화, 유튜버가 아닙니다. 이제 인디펜던트 저널리스트. 있어 보이잖아요. 네. 우리가, 예, 그걸 키워내겠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뭐, 신윤균의 국방TV, 뭐, 이봉규TV, 또 뭐 각자의 분야로 사실은 지금까지 해오신 분들이 1군이고, 이제 2군들이 그렇게 나와줄 거고요. 그거를 그날 프로덕트를 낼 거예요. 오신 분들이 그날 기사를 쓰고, 그거를 방송화 어떻게 할지 해서 이제 전략을 짜서 당신은, 저는 이봉규TV도 좀 많이 연결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당신은 이봉규TV로 가십시오. 당신은 어디에 출연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가세연에 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이미 1군들이 이 2군들의 어떻게 보면 이것들을 많이 알려서 이런 다양한 분야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지는 계기가 하나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해외. 지금 이제 외신입니다. 외신. 어제도 이제 이진숙 기자님하고 이제 통화를 하셨는데, 이제 영어를 잘하고 외교에 이미 언론과 관계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파에. 네. 그분들이 실제로 문재인 탄핵,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만들어낸 문재인 정부도 그 외신을 활용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외신과 유엔입니다. 유엔에다가 여러분 수많은 건을 올리면 유엔에서 이 조사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우리 이미, 왜냐하면 박지원까지 국정원장이 된 이 판에 우리 안에서만 해결이 될 수 없으니 이제는 이런 칼럼, 뭐 중요한 것들, 이거를, 네, 외신과 또 이봉규 박사님도 미국과의 또 관계들이 있으시니까 또 그런 외곽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알리는 일들을 이제 인디펜던트 저널리스트 1군과 2군, 네. 또 3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일들을 해나가고, 막판에 제가 이제 저희 모니터링단을 지금 구성을 했어요. 네. 구성을 했는데 뭐냐면 종편을 저 좌파들은 민원연이라고 해서 다 종편의 스타들을 다 끌어냈습니다. 신고하고 막 본인들이 그거를 김어준 방송에서 했거든요. 네. 저희 이제 뭘 하려고 그러냐면 모니터링단을 국회 보좌진들 한 명씩 보내라고 할 거예요. 미래통합당 어차피 지금 할 일도 없는 사람들 많으니까. 왜냐면 보좌진들은 돈을 받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한 명씩 보좌진들을 모으면 110명의 보좌진이 생깁니다. 이 사람들을 진짜 모니터링 다 맡는 거예요. 당신은 여기 10명은 김어준을 맡아라. 당신은 주진우 맡아라. 당신은 김재동 맡아라. 당신은 누구 맡아라. 당신들은 저널리즘 J 맡아라. 누구는 아주 편향되어 있는 심각할 때 당신들은 MBC 스트레이트 맡아라 하면 거기서 나오는 정말 가짜 보도들, 우리 우파 패널들을 어떻게 꺾고 일자리를 없애고 빼내고 했던 그 시스템 이상으로 우리는 이제 해야 한다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그것들을 이제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언론 싸움 뒤집어졌기 때문에 뒤집어지는 걸 알고 이제 싸워야 돼요. 네, 적당히 이제 뭐 해선 안 되고요. 그 좌파는 정청래 같은 사람들 다 맡은 거예요. 담당을 맡아서 예를 들면 이봉규는 정청래가 맡았다면 정청래가 모든 순간에 탄압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좌파는. 우리도 이제 국회의원들이 지금 저쪽에 스피커인 사람들을 다 다이다이 맡아서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해나가려고 하고요. 물론 간단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야 언론이 뒤집어진 게 조금 돌아올 수 있고요. 이제 MBC, KBS, SBS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안 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론사에 있었던 분들과 이제 아이디어를 나누는데 우리가 그럼 집권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냐면 민노총에 있는 분들은 안 바뀝니다. 민노총에 계속 있기 때문에 안 바뀔 때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산업방송,
이제 그 방송이 없어지진 않으니까요. KBS, MBC, SBS는 정말 광고와 산업을 알리는 방송으로 가면 그 민노총은 당연히 저절로 천천히 해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외곽의 언론사 그리고 진짜 이 중에 살아남는 자영업자의 이런 방송들이 메이저 방송이 되게 이제 매체의 변화가 저는 올 거라고 보고요. 왜냐면 이렇게 시청률이 안 나오는데 저거를 계속 국영방송으로 저 방송으로 놔둘 수 없어요. 왜냐면 KTV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책 방송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진 않지만 정책 방송을 다룹니다. 그리고 교통방송. 지금은 김어준 때문에 망했지만 어쨌든 망했는지 떴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통을 안 하잖아요. 국회 방송, 국회를 다룹니다. 이제 KBS, MBC, SBS는 산업 방송으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해서 이 자유시장 경제에서 살아남는 언론들이 주가 돼서 방송으로 집권하면 우리가 그렇게 가야 하지 않나 이런 아이디어까지 한번 내봅니다. 네네. 잘 연구하셨네. 네네. 그렇게 해서 잘 많은 활동을 네.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앞으로 필요한 활동입니다. 네네.